수업 중에 다뤘던 내용 중에 생략된 부분들,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 번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피뢰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피뢰침이라고 하면 이렇게 전기가 다른 것에 안 퍼지고 이 피뢰침이 받아들여서 땅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피뢰침이 왜 이렇게 번개를 전기장을 잘 빨아들이는지 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문제는 동일한 구에 있는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만 다른 두 구를 이렇게 컨덕터로 연결했어요. 컨덕터로 연결했다는 뜻은 도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저희가 이제 회로에서도 이렇게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다 같은 볼티지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같은 포텐셜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고 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세울 수 있는 식은 볼티지 1과 볼티지 2가 같습니다. 볼티지 1과 볼티지 2가 같다는 뜻은 여기 둘의 이 차지량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9의 경우에 4파이 실론 제로 B1 R이 B1이기 때문에 여기는 4파이 엡실론 제로 B2분의 Q2 이 두 개가 같다. 볼티지가 같기 때문에 반지름은 다르지만 전하량도 다르지만 이렇게 구한 볼티지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식은 다 생략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두 전하가 반지름 크기에 비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토탈 Q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수학에서 배운 비례식 원리를 가지고 Q1은 Q 곱하기 B1 플러스 B2분의 B1 이런 식으로도 풀어보실 수는 있겠죠? 사실 중요한 식은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기보다는 그렇게 문제 풀고 있다는 푸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필드를 비교해 볼 텐데요. 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파이 입실론 제로 B1 제곱분의 Q1으로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저희가 B1분의 Q1이 이제 B2분의 Q2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B1분의 스페셜분의 1 B1분의 1 B1분의 1은 이제 B2분의 Q2라고 할 수 있고 E2분의 1 4파이 입실론 제로 B2분의 1 Q2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빼고 B2분의 1 B2분의 Q2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B1분의 1과 B2분의 1을 비교하면 되죠. 근데 B2가 B1보다 크니까 B1분의 1은 B2분의 1보다 크겠죠. 이걸 바탕으로 E1이 E2보다 큽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도체 내에서는 전하가 적은 쪽이 아니지 부피가 작은 쪽이 조금 더 큰 전기장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도체도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고 뭉툭한 부분이 있으면 이 필드가 정말 크고요. 이쪽은 훨씬 더 약한 전기장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뾰족한 쪽은 더 크겠죠. 이렇게 도체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짚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한번 좀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엑시얼 케이블에 대한 이해입니다. 코엑시얼 케이블이라 하면 이렇게 이런 케이블 내서 안쪽에
이런 안쪽 선이 있고, 이 안쪽 선이 축으로 하는 이 축이 있겠죠? 그 축이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축이고, 그 축과 같은 축을 이루는 즉, 이렇게 같은 축을 이루는 더 바깥쪽 케이블이 있습니다. 바깥쪽 케이블이 있고요. 이 케이블 안에는 이그샘플 문제에서는 여기를 폴리스틸렌으로 채웠는데 지금은 여기가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동축 케이블의 특징은 동축 케이블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안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한 바퀴 뺑, 이제 바깥쪽에서 한 바퀴 뺑 이렇게 돌아서 이 전류가 다시 이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저희가 가우시안 서페이스를 이 안쪽에다가 가우시안 서페이스를 잡으면, 네, 이렇게 가우시안 스페이스를 잡으면 결국 요 안쪽에 있는 초록색깔 전선을 저희가 이제 점전화 있고 구 있고 하든 상관없이 가우시안 서페이스를 이렇게 넓게 서페이스를 잡으면 둘 다 똑같이 점전화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코엑슈얼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현실에서는 이런 원통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무한 선전화로 해석을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한 선전화로 해석을 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필드 값을 rho l 분의 2파이 입실론 0 입실론 r r분의 1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가우시안 서페이스를 이보다 더 크게 잡으면, 이 원통보다 가깝게 잡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왼쪽으로 흐르는 전류랑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바깥에서는 다시 서페이스 안에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둘 사이에 그 서페이스 내에 전기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우선 풀어보도록 합시다. 조건을 먼저 살펴봅니다.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지금은 공기입니다. 공기이기 때문에 입실론 R이 1이고요. 다이렉트릭 스트렝스가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미터입니다. 그 상황에서 3.9의 조건 중 하나가 이 최대 전기 강도의 25%를 넘지 않는다. 25%를 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 필드의 맥스 값은 저희가 알듯이 0.75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미터다 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저희가 또 하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여기 10K볼트라는 값이에요. 저희가 지금 rho l 모르고 전에 말씀드렸죠. rho l 모르고 rho 몰라요. ri는 알지만 rho l 모르고 rho를 모르는데 이렇게 식이 정리되어 있으면 여기가 지금 r 이너겠죠? 이너 반지름이겠는데 여기를 이렇게 여기 r rho l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다 아는, 지금 모르는 게 rho l 모르고 이 값 알고 rho l만 모르는 거니까 rho l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찾은 겁니다. 찾은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볼티지를 구해 볼 거예요. 볼티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식에다가 얘를 적분한 거잖아요. RI에서 R5까지 아니죠. R5에서 RI까지 적분한 거잖아요. R분의 1을 적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가 그냥 적분식 수학적으로 적분한 거 그대로 ln R5분의 RI다 라고 풉니다. 보시면 다른 점은 여기 RI분의 1이 ln RI분의 R가 됐어요. 이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값이 10K볼트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비례식만 세우면 돼요. 비례식을 세우던지 대입을 하던지 하면 됩니다. 이 친구들 둘 다 날려버리고요. 한번 대입하는 방향으로 풀어봅시다. ln ri분의 r를 풀어야 되는데 우선은 저는 이거 보기 힘들기 때문에
ri는 0.75분의 0.75 곱하기 10의 6승분의 1이다 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식을 바꾸면 exponential ln이니까 r5분의 ri가 exponential 10의 k인데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r호는 ri 곱하기 exponential 10k다 라고 저희가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 있는 값들만, 이 식들만, 이 값들만 이렇게 잘 계산해서 넣어주면 그걸 바탕으로 rho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계산기 돌려보면 그 값이 1.571m 단위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xample 3-13 문제입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E 필드, D 필드, P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외부에서 가한 전기장이 이렇게 됩니다. 외부에서 이만큼의 전기장을 가했는데 유전체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얘네들이 전기장을 반대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P 벡터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네, P 벡터가 이렇게 반대쪽 방향으로 생성이 되니까 안쪽으로 이제 전기장이 생성이 되니까 P 벡터가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전기장이 생성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전기장이 줄어든다 했죠. 저희가 이거를 설명할 때 토탈 인원은 요거 빼기 어떤 특성 때문에 줄어드는, 유전체 특성 때문에 줄어드는,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D는 전기력 선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전기력 선이 이렇게 가는 선 속의 밀도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든요. 전기 강도야 줄어들 수 있지만 유전체 매질에 무관한 그런 전기력 선에 대한, 매질에 무관한 그런 선에 대한 성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D는 외부에서 가한 거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매질에 무관한 값이기 때문에요. 그럼 매질에 무관한 이 D 값을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노멀 방향으로 갔잖아요. 바운더리 컨디션 조건 때문에 탄젠셜 방향으로는 달라지겠지만 노멀 방향으로는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DO는 DI다 라고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거를 2로 표현하겠습니다. D를 2로 바꾸는 것은 여기가 입실론 제로 2 제로가 되겠죠. 입실론 제로 2 제로인데 DI는 뭘까요? 네,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EI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EI의 값은 입실론 R분의 1을 곱한 입실론 제로 이 값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입실론 R이 3.2니까 이 5보다 이 I는 줄어드는 거예요. 더 줄어든 값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다시 P를 구해보겠습니다. 저희가 D의 정의가 입실론 제로 2 플러스 P였잖아요. 네, 입실론 제로 2 플러스 입실론 제로 2 플러스 P였는데 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P를 구해봅시다. P 이너를 한번 구하면 네, 이렇게 다 적어주면 되겠죠. DI 빼기 입실론 제로 EI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D 이너가 요 값이었죠. 입실론 제로 EI였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제로 EI로 묶이고 ER 빼기 1이 됩니다. ER 빼기 1이 돼요. 그러면 네, 저희가 요걸 바탕으로 풀게 되는데 EI는 결국 저희가 E5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입실론 제로 E5인데 E5는 저희가 입실론 R분의 1이었으니까 1 빼기 입실론 R분의 1이다 라고 처음에 주었던 E5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론 이렇게 식을 둬도 되는데 저희가 처음 주어진 값은 E5랑 입실론 제로였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EI라는 저희가 여기서 앞서 구했던 답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DI에 대해서, EI에 대해서, 이렇게 PI에 대해서 구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유전체로 갈라져 있는데 이게 XY 플레인에 대해서 갈라져 있고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대요. 이 원에서.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살짝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X축, Y축, Z축이 있어요. X, Y, Z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XY 플레인으로 갈라진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서 갈라지고 있는데 이 필드가 대략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정도 이렇게 성분을 가지고 있죠. X방향으로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전기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내려가는 전기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를 입실론 R1이라고 여기를 입실론 R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략 한 이쯤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아니죠 반대죠. 이 반대쪽에서 이 뒤쪽에서 이렇게 이 뒤쪽에서 원점 방향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이런 성질의 이런 방향의 전기장이 지금 있는 상황 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의 전기장인 거고 이게 여기 XY 평면을 통과하면서 여기 XY 평면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성분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Y 성분으로 평면을 기준으로 이 필드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필드는 XY 평면을 통할 때 이 원은 저희가 한번 봅시다. 이 원의 탄젠셜이랑 노멀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탄젠셜이랑 노멀은 무엇이냐? 자, XY 평면의 노멀인 성분은 지방향이죠. 그러면 탄젠셜은 그 나머지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탄젠셜이라 하면 이제 파셜로 쓰면 되죠. AX 마이너스 5AY다 라고 풀 수 있고 플러스 노멀 방향 성분 마이너스 4AG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탄젠셜 성분과 노멀 성분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기서 경계값 조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원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원을 D1으로 바꾸고 얘를 D2에 대해서 바꾸고 얘를 E2에 대해서 바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 원은 뭐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 E2 이런 식으로 풀어줘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탄젠셜부터 보겠습니다. 탄젠셜 성분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1 탄젠셜과 입실론 2 탄젠셜이 똑같아요. 그러면 입실론 2 탄젠셜은 E2 탄젠셜은 동일하게 AX-5 AY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입실론 1 노멀을 보면 되는데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이번에는 이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2 풀이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2 노멀은 ER2 D2잖아요. D2 노멀이잖아요. D2 노멀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R2분의 1 D1 노멀과 똑같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은 이제 다시 D1을 2로 바꿔주면 되는데 입실론 R2분의 1 ER1 D1
E1 노멀. 네, 이렇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입실론 R2분의 입실론 R1 여기 E1 노멀. 네, 이렇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입실론 R2가 2였고 입실론 R3가 3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이 이제 2분의 3이 돼요. 2분의 3 대입해서 여기 있는 값 쓰면 되는 건데 2분의 3이 되고, 그러면 ER2는 입실론2 노멀은 3분의 2 곱해서 마이너스 6 H 이렇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을 그냥 다 더해주시면 돼요. 다 더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궁금한 게 D2 노멀이잖아요. D2 노멀이라고 하면 E에다가 그대로 D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D2가 궁금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D2는 입실론 1 탄젠셜 플러스 입실론 2 탄젠셜 곱하기 입실론 0 입실론 R2. 네, 2 곱하기 입실론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네, 여기 이게 없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고 나면 그 값은 그냥 입실론 제로만 붙여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실론 제로만 붙여서 저희가 구한 값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입실론 제로 곱하기 실수했습니다. ER 다시 붙여주고요. ER2 다시 붙여주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ER이 2니까 2 입실론 제로 곱하기 AX 마이너스 5AY 마이너스 6AG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둘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찾아라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G축과 이루는 각도, G축과 이루는 각도, 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다 G축과 이루는 각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면서 이렇게 파란색 벡터가 이렇게 가다가 더 꺾여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게 광섬유에서 굴절률 얘기하고 빛의 굴절률 얘기하듯이 그런 어떤 굴절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더 굴절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게 A1이 되겠고 이게 A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통해 구하면 되냐? A1 같은 경우에는 아크탄젠트 1에서 탄젠트 공식에 의해서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내주면 되겠죠. 자, 보시면 G 방향 길이는 저희가 알다시피 4를 쓰면 되고요. 4분의 하면 되고요. 여기는 5 더하기 1이잖아요. 루트 5제곱 플러스 1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51.9도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문제에서는 그러면 x축과의 각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xy 플레인과의 방향을 구하라고 한 것 같아요. 한번 알파2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친구는 같은 접근으로 보면 6이고 여기는 똑같이 5, 1이니까 루트 26 계산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40.4도. 마찬가지로 이 각도 90도 뺀 거랑 같잖아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G축과 이루는 방향을 구하는 게 아니라 XY 플레인과 이루는 방향을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G축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면 정확히 보시는 것처럼 그려본 것처럼 G분의 이렇게 XY 길이 이렇게 더해주시 계산 탄젠트 아크탄젠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3.9장의 캐패시턴스 구하는 문제입니다. 캐패시턴스 구하는 문제는 사실 수업 시간에도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실론 제로나 입실론 R 아니고요. 입실론 분의 로 S로 나오게 됩니다. 방향은 마이너스 AY 방향. 그리고 이때 로 S로 표현하지 않고 Q로 표현을 해볼게요. 저희가 원래 Q에서 이제 E를 거쳐서 볼티지로 가야 되니까 Q랑 로 S랑 한다고 하면 이게 웨어리아가 S잖아요. 그러면 이게 로 S 곱하기 S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입실론 S분의 로 S다. 마이너스 AY 방향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볼티지를 구해봅니다. 볼티지를 구하는 정확한 계산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어디부터 해야 되냐? 여기가 D잖아요. D에서 0까지. 네, 그러면 저희도 적분을 D에서 0까지 해봅시다. 2닷 DL이고요. 이제 진행 방향이 D에서 0까지 하니까 D의 방향이 AY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AY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D를 AY 방에서 계산하고 나면 얘를 좀 풀어보면 마이너스 0에서 D까지 2.D가 그러니까 입실론 S분의 로 S 그리고 마이너스 AY 방향 그리고 DY AY 방향. 네, 그러면 AY DY가 이렇게 되니까 잘못 계산했네요. 볼티지는 지금 볼티지를 구하는 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에서 D까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0에서 D까지를 계산하게 되고 이 식은 정리를 하면 입실론 S분의 로 S 그리고 dy를 0에서 D까지 즉 얘를 계산하면 입실론 곱하기 S 로 S 곱하기 D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Q랑 V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 C는 V분의 Q C는 V분의 아니죠 Q는 CV니까 Q는 C는 V분의 Q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고 나면 입실론 S분의 D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캐패시턴스가 되는 거예요. 평행판에서의 캐패시턴스. 여기서 살짝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메모리 얘기를 해보자면 전화를 많이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캐패시턴스를 키우려면 전화를 많이 저장하려면 캐패시턴스를 키워야 되잖아요. 전화를 많이 저장하려면 캐패시턴스를 키워야 되는데 이런 구조를 가진 캐패시터에서 캐패시턴스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입실론을 키우거나 이 유전체의 성질을 다른 유전체 성질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렇게 면적을 넓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좁게 만들어야 돼요. 얘를 이제 좁게 만들거나 면적을 키우거나 이 유전체를 바꾸거나. 그래서 보시면 저희 메모리 소자 보면 엄청 이렇게 얇게 길게 돼 있는 그런 메모리 소자들 한번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D램이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서페이스를 바꾸고 이제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고 너무 가까우면 또 유전체 파괴 현상 때문에 이제 다이렉트릭 스트렝스가 볼티지 퍼 미터잖아요. 그 미터에 해당하는 게 이 D잖아요. 가까워지면 너무 가까워져서 금방 이제 유전체 깨짐이 생기고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유전체 성질들을 잘 조절해주고 설계하는 공정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행판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이 내용은 한번 많이 쓰일 테니까 잘 기억하고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는 차지 Q를 바탕으로 평행판 캐패시턴스를 구했는데 그다음 볼티지를 바탕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티지
볼티지가 있는 상황이고 얘를 V1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V12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저희가 볼티지 1, 2를 바탕으로 이제 이 필드는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마이너스 V12 곱하기 나누기 D가 됩니다. 미분 D 이제 저희가 이제 볼티지는 이제 마이너스 2.dl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제 D 이렇게 구했듯이 2는 반대로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방향은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AY 방향이고요. 그러면 이 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합니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데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 과정을 여기 캐패시터에 이런 원통을 한번 생각하거나 아니면 전체 면적에 대한 이 직육면체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육면체로 가우스 법칙을 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넓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평행판 두 개에서 직육면체로 구할 때 이렇게 구할 때 자, 요 양 내면 상관없죠. 사이드 1, 2, 3, 4는 전부 상관이 없게 되죠. 상쇄가 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위랑 아래만 봅니다. 위랑 아래만 보게 되고요. 위랑 아래만 보면 되고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2다 ds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여기가 q 인클로스드 분의 입실론으로 저희가 풀 수 있는데 저희가 이 필드가 일정하잖아요. 이 사이에서 이 서페이스 위아래 사이에서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저희가 무엇으로 풀 수 있느냐? 이 필드 곱하기 s로 풀 수 있거든요. 네, 이 필드 곱하기 s로 풀 수 있어집니다. 이 필드 곱하기 s로 풀 수 있어지면 그럼 이 식을 저희가 정의하기를 V12 D분의 S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Q분의 입실론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C를 구하면 돼요. Q랑 V에 대한 식이 나왔잖아요. C는 Q분의 V12예요. 그러면 이 식을 잘 넘기면 입실론 S분의 D D분의 입실론 S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가우스 법칙을 할 때 왜 이렇게 갑자기 입실론 S가 되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전기장이 이 사이에만 있어요. 네, 전기장이 이 사이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잡을 때 이거를 그냥 반쪽에서 잡으면 되겠죠. 반쪽에서 잡으면 되고 그럼 보시면 이 위쪽으로는 이 필드가 0 탑쪽으로 0이고 아래쪽으로만 1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이 마이너스 y 방향의 서페이스 성분이 있겠죠.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탑과 사이드들 바텀이 있는데 0이 되고 0이 되고 그럼 바텀만 보면 되는데 이 바텀이 이제 2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v분의 d ay 방향이고 지금 이 ds 방향이 마이너스 ay 방향이잖아요. 서페이스 방향이 곱하기 s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통해서 마이너스 상쇄되고 마이너스 서로 상쇄시켜서 V분의 D, D분의 V, S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반대 방향에서 하면 반대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Q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Q분의 V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캐패시턴스를 구하게 되고 이전 페이지에서 구한 값과 같은 값을 나타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나온 비슷한 문제라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림도 있어서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무한 선전화 형태, 원통 형태 전선에서는 이 필드는 저희가 로 L 오버 2파이 입실론 R 이 R로 풀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어떤 것들이 주어있냐면 permittivity 이 주어져 있고요. 유전율 주어져 있고요. length of the capacitor L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L 길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풀 수 있는가 했을 때 한번 차지를 바탕으로 풀어봅시다. 차지를 바탕으로 먼저 풀어보면 한쪽에 안쪽과 바깥쪽에 뭐 플러스 Q 바깥쪽에 마이너스 Q 안 보이네요.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Q가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안쪽에 있는 플러스 Q로부터 나오는 이 필드 차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Q가 원통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무한하지는 않지만 선전화로 봤을 때 이 길이 L 사이에 이렇게 Q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L이 뭐예요? 이제 쿨롱 퍼 미터잖아요. L이 뭐냐면 미터잖아요. 그럼 Q가 쿨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 L이 Q분의 L. 그러니까 전체 단위 길이 이 차지가 이 길이의 분포인데 단위 길이 이게 쬐끄만 이 길이 단위 길이 하나에 Q가 얼마나 있는가, 즉 미터당 쿨롱이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니까 로 L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필드를 바꿀 수 있어요. 2 파이 입실론 R L분의 Q AR 이 필드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 필드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러면 다시 적분을 하면 돼요. 볼티지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안쪽 라디우스부터 바깥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적분 범위를 잡는다는 것은 이게 볼티지 BA라는 뜻이겠죠? 네, 그럼 이렇게 적분을 하면 E.DL을 해야 되는데 DL이 DR, AR이잖아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이 필드를 볼티지 BA를 이렇게 적분을 하고 나면 이 필드에 있는 앞쪽에 있는 성분 중에 2파이 입실론 L은 분의 Q는 빠져요. 그리고 A분의 B 마이너스 마이너스 R분의 1 DR만 남게 되겠죠. R분의 1 DR만 남게 되고 이 값은 계산을 하고 나면 2파이 입실론 L분의 Q ln ln b 마이너스 a니까 ln b 마이너스 a니까 b분의 a인데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게 플러스 q 차지랑 마이너스 q 차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고 안쪽이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호를 한번 바꿔봅시다. a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가는 플러스 쪽을 두고 계산을 하면 이게 q 2파이 입실론 L분의 ln b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볼티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저희가 알다시피 q를 알아요. q에 대한 값을 알아요. 그리고 볼티지에 대한 값을 알아요. 그러면 캐패시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캐패시턴스 q분의 VAB 이 친구는 그러면 계산을 하고 나면 얘를 나눠주면 되니까 q분의 VAB 2파이 입실론 L 분의
ln b분의 a 또는 2파이 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패시턴스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평행판 캐패시터, 원통형 캐패시터 두 가지 캐패시터의 경우에서 이렇게 구하는 구조를 봤고 이걸 한번 보시면 L이 늘어나면 캐패시턴스가 늘어나겠죠. 담을 수 있는 전하의 그 그릇이 좀 길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B가 커지면 이렇게 둘이 많이 띄워놓을수록 안쪽과 바깥쪽을 많이 띄워놓을수록 A에 비해서 많이 띄워놓을수록 네, 마찬가지로 저장할 수 있는 캐패시터의 양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확인을 못했는데 마지막 한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지구를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에어 그리고 이 무한한 공간을 바탕으로 캐패시턴스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려보겠습니다. 지구가 있어요. 지구를 전하를 담는 곳으로 보는 거죠. 무한히 먼 곳을 보는 겁니다. 무한히 먼 곳. 그럼 여기서의 어떤 지구가 가진 요 사이, 지구가 가진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있는 캐패시턴스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에어죠. 에어입니다. 한번 구해봅시다. 지구가 내뿜는 전기장을 찾아봅시다. 지구 전체에 Q가 가지고 있다고 치고 지구 전체가 내뿜고 있는 전기장은 9니까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AR이 되겠죠. 자, 볼티지 구하는 과정 적분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에서부터 지구의 반지름까지. 지구의 반지름까지. 그러면 E.dl 이거 빠져야겠네요. E.dl이 아니라 네, dl을 하는데 그 dl의 성분은 AR 방향이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인피니티 r제곱분의 무한대 4파이 입실론 분의 q는 빠져나갈 수 있고요. r제곱분의 1 네, d가 ar dr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dr로 이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적분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4파이 입실론 분의 q r제곱분의 1을 적분했으니까 이제 r2분의 1이 빠져나오겠죠. r2분의 1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볼티지예요. 그러면 차지 있고 볼티지 알았잖아요. 금방 나옵니다. C는 네, Q분의 V. 그러면 이 식은 계산하면 4파이 입실론 곱하기 R2입니다. 한단이 나왔습니다. 4파이 입실론 R2. 근데 이 사이에 입실론 유전체가 입실론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인데 공기잖아요. 그럼 그냥 입실론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뭘 구하면 되느냐 4파이 입실론 R이잖아요. 근데 4파이 입실론이 저희가 역수꼴로 취했는데 이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R2 곱하기 네 1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럼 지구 반지름 값이 문제에 주어져 있고 저희가 이 값은 네 주어져 있고 이 값은 9.0 곱하기 10의 9승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 바탕으로 계산해주면 네, 책에 나와 있는 답과 동일하게 7.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페럿 나오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